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전 시간 이어가지고 구체적인 대손 충당금액 있죠. 이 세무조정 하기 앞서가지고 어떤 하나를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있죠. 지금 최근에 기출문제에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완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한번 숙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내면요,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죠.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요구사항을 아래 일자에 일반전표를 수정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9월 10일하고 10월 1일 날 있죠. 요 얘기를 일반전표에도 먼저 입력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보니까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500만 원을 뭡니까? 외상매출금 500으로 수정하고 대손상각비로 45만 원을 계상하라. 이 말이 뭐냐면, 자, 9월 10일 날 있죠. 9월 10일 날 여기 있죠.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금액을 9월 10일 가서 외상매출금 500을 수정하고 대손상각비로 50만 원을 계상한다. 이 말이 뭐냐면, 자, 9월 10일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계처리를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자, 외상매출금 5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지금 충당금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끌어서 쓰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끌어서 쓰면 여기에 대손충이 뭡니까? 대손충당금 이걸 끌어다 쓰니까 455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손상각비로 해서 여기 보면 45만 원. 이렇게 해서 500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 회차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수정해서 이 데이터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거고요. 자, 10월 10일에는 당해 부도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대손상각비로 계산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걸 끌어서 썼으니까. 그래서 10월 1일은 뭐예요? 또 났는데 외상매출금 100만 원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잔액이 없잖아요. 0이니까 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손상각비로 계산했다. 대손상각비로 100만 원 계산했다. 요거는 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가정을 한 거고요. 시험에서는 뭐예요? 요 데이터가 있는 상태로 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입력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회사를 좀 바꿀게요. 회사를 어떻게 하냐면 92회로 좀 바꿀게요. 921 이렇게 해서 신일산업 바꿔가지고요. 일반전표 가볼게요. 일반전표 시작 갑니다. 일반전표에 가서 첫 번째 있죠. 날짜는 그죠?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9월 10일 이렇게 되면 지금 요렇게 나오잖아요. 대손 외상매출금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죠? 태화전기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외상매출금을 얼마로 바꾸냐면 500으로 고치세요. 3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좀 고쳐볼게요. 그냥 밑에 있는 데이터랑 맞추기 위해서 요 자리를 이용할 거예요. 자, 500으로 고쳐보세요. 500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뭐예요? 300만 원이 아니라 45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455만 원. 고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변에 붙입니다. 대손상각비. 그래서 여기에 45만 원을 붙일게요.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회계 처리를 고쳐가지고 요 회계 처리를 좀 수정해봐라. 이거 첫 번째 수정 됐겠습니까? 요렇게 해야지만이 뭡니까? 잔액을 다 끌어서서 데이터를 나중에 불러서 맞아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고칩니다. 요렇게 했다고 하나 가정합니다. 가정.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들어가 보세요. 1일 날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해서 100만 원 하고 대손충당금 있죠. 대손상각비 이렇게 해서 100만 원 하나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했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두 건 있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 자료. 자, 그러면 다시 요거 가서 요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있죠. 요 상태에 딱
스타트. 요건 있고 요소부터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뭐 할까요? 첫 번째가 대손율부터 먼저 봐야 돼요. 대손율이 뭡니까? 1% 미만인지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왜? 대손율이 1% 미만이라면 여기 한번 가볼게요. 대손 실적률은 1%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 가정한다는 말은 맥스 규정이니까 대손 실적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거 정기 한도초과액이죠. 대손 충당금 있잖아요. 한도초과액을 먼저 찾아볼게요. 한도초과액 한번 볼게요. 여기서 찾아볼 때 한도초과액은 여기 있는 정기 부인액 있죠. 150 되겠습니까? 그럼 요 금액은 뭐예요? 자동 추인 있죠. 여기 마이너스고 자동 추인이 된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려요. 요 두 개를 먼저 설정을 딱 하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부터 내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있죠. 여기서부터 보면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정기율은 뭡니까? 455만 원이고 정기 부인액은 이렇게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9월 10일 날 어떻게 돼 있습니까? 9월 10일 회사는 대손 충당금 그죠? 500만 원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 매출금과 상회했다, 그죠? 요거랑 상계하고 이는 상법상의 뭡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 맞죠? 그죠? 500에 대해서 회수 불가능하고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월 1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부도 발생한 고성산업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뭡니까? 대손산업비로 바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고, 그러나, 그죠? 회사의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800이 되겠죠. 요 금액이 되겠죠. 그죠? 보충할 금액이 없는 것이고, 기말이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있고, 채권 잔액은 5억이고, 그럼 여기에서 있죠. 밑에 하단에 보니까 이 채권 잔액은 세법상의 잔액이기 때문에, 예, 전기에 뭡니까? 대손 요건 불충분에 따라 가지고 유보 금액이 잔액이 900이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요 금액도 합해 가지고 뭡니까? 플러스해서 우리가 이제 대손 채권을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죠. 자, 요거는 그냥 그죠?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부터 스타트 할게요. 자, 법인 조정 갑니다. 법인 조정 가셔가지고요. 어디 갈까요? 세 번째 조정 명세표. 대손금과 대손금,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표죠. 그래 갑니다. 이렇게 딱 됐죠. 제일 먼저 뭡니까? 대손율이 1% 그죠? 라고 했으니까 대손 설정률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 없구나 딱 하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제 같으면 나중에 되는데 제 같으면 이렇게 딱 클릭해서 뭐는 거 조정 등록 가서 요거부터 먼저 치고 할게요. 정기 대손 충당 한도초과액 자동 추인이니까 여기에 뭡니까? 입금물산에 비해서 150 그죠? 추인을 한번 먼저 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기 치보세요. 정기 대손 충당 이렇게 치면요. 일단 무조건 1점을 집어먹고 스타트 해야 되잖아요. 전기 걸 딱 해서 150 이렇게 추인하면 되겠죠? 일단 1점을 모든 대손 충당금은 1점을 맞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요까지 딱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스타트 해보죠. 요까지를 딱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부터 합니까? 대손금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채권 잔액을 통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조정하게 될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여기에 있죠. 입금 남아있는 잔액을 전부 다 환입했을 때 요 금액은요. 요 금액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50 되겠습니까? 요 부인액이 있죠. 유부가 추인되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마이너스 15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50이 안 되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뭐예요? 대손금이 우리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개가 뭐냐면 9월 10일자랑 10월 1일자 그죠? 이렇게 되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다 이거 소멸시효 완성채권이죠. 그러니까 대손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맞죠?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지금 부도가 발생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부인해야 될 재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같이 그죠? 내용들 같이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제 9월 10일 볼게요. 9월 10일 하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매출 채권 1번 치고요. 사유는요. 이 회수 상법상의 소멸시효인데요. 소멸시효는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그 금액은 뭐예요? 지금 500이잖아요. 자, 500이죠? 이걸 인정한다. 이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회계처리해서 인정하죠. 이거 소멸시효.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손충으로 뭡니까? 455만 원을 끌어쓰고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45만 원을 비용치했죠. 그러니까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도 있고 혹은 뭐예요? 단기 손기 있죠. 단기 손비로 계산한 금액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 보면 다 여기에만 돼 있다고요. 요거만 하고 요걸 해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은 출제가 옛날에 잘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인정하는데 여기 시인에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상계한 금액 얼마죠? 455만 원 인정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455만 원. 이렇게 딱 치고 뭡니까? 그렇게 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45만 원 이쪽에 가죠. 요것도 시인하겠다 이거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충당금과 상계도 시인하고 비용 처리한 것도 여기에 있는 것도 시인하겠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가 요거잖아요. 이 두 번째 거래는 부도 발생이죠. 부도는 발생 일자로 있죠. 우리가 대손을 확정하지 않고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 있죠. 대손이 확정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세법이 인정하는 회계처리 아니죠. 이런 감액을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가 10월 1일이잖아요. 대손금 조정한 거 10월 1일 치고, 자, 외상 매출금 치고, 매출 채권 치고, 대손사율은요. 부도 발생 5번. 해당 금액은요.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딱 됐죠. 이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시인에게 아니라 시인에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 되잖아요. 엔터를 쳐서 이렇게 딱 해줘야 돼.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부인한 거는 여기서 부인한 거면 여기서 부인을 해야 되고 충당금 부인해야 되고 그죠? 지금 얘는 충당금과 부인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시인할 건 시인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는 거 있죠. 요 칸의 내용을 입력하는 게 낯설어서 한번 해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부인해야 되죠. 그럼 먼저 바로 소명조정이 나오겠죠. 어떤 조직이 나오겠습니까? 요 채권 감액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누가 네 멋대로 감액하래. 자산 감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산 증가에 이유가 필요하죠. 그 바로 있죠. 여기 나오면 바로 부인액을 바로 세무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해야 되니까 바로 해보세요. 그러면 계정이 다르면 그죠? 따로따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 건밖에 없으니까 여기 뭐야? 대손금 부인액이야라고 해서 100만 원이 있죠. 그죠? 자산 증가 유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가서 대손금 하면 여기 나와요. 그럼 유보가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대손금 이렇게 하면요. 대손금 부인 첫 번째 되죠. 엔터를 치는 순간 유보가 나와요. 100만 원 딱. 되겠죠? 100만 되겠습니까? 요렇게 딱 해가지고 뭡니까? 일단 지우고 뭐야? 자, 종료해 보겠습니다.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의 하이라이트는요. 요쪽에 손비 계산액 중에서 시인하는 거, 부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이죠.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채권 잔액에서 있죠. 세무상 채권 잔액이죠. 세무상 채권 잔액이란 바로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네가 만든 채권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가지고 이렇게 합계해가지고 뭡니까? 채권에서 요 금액이 뭡니까? 자동적으로 어디 갑니까? 요렇게 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니까 기본값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채권 잔액에 대한 개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잔액은 어디에 입력하느냐면요. 2번에 보면 채권 잔액은 단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은 여기 계정 과목에 108번 하시고요. 자, 108번 딱 치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에 부인한 금액이, 그죠? 번호가 이렇게 딱, 그죠? 단계 부인한 금액이 딱 오잖아요. 유보가. 대신에 여기에 있잖아요. 번호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워드를 치면 자동 못 끌어오고요. 108번을 치면 자동적으로 유보가 된 거 있죠? 요 금액을 자동으로 끌어온다 이 말이에요. 유보. 요거. 단계 유보잖아요. 그죠? 요거는 감액하면 안 되는 금액이니까 요 금액이 자동으로 끌어왔죠. 유보가. 그래서 여기에 있죠. 외상 매출금의 장부 금액은 5억 원이 되겠어. 5억.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이 정확한 게 아니라 5억 100만 원이 정확한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3번에 보니까 예전에 대손 요건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대손 떨었던 유보 잔액이 여전히 뭐예요? 그게 900이 있다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걔는 세법이 생각할 때는 여전히 채권 잔액이 있어야 될 걸 감액한 걸 세무조정한, 그죠? 금액이니까 여기 정기 있잖아. 정기 칸에 900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유보 있죠. 올해의 유보. 감액하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요거에 대한 유보랑 옛날에 잘못해서 뭡니까? 900의 유보는 다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5억 1000이 진정한 의미의 뭡니까? 세법상의 채권이죠. 설정제의 채권은 없습니다. 없죠,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요 5억 1000이 요쪽으로 끌어가서 요쪽으로 끌어가서 1%에서 정확하게 한도가 뭡니까? 510만이 나오죠. 1차 한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회사가 계상액이죠. 그래서 단기 계상액은 회사가 설정한 금액, 보충액은 남은 잔액을 환입한 금액이고, 요 개가 바로 뭐야? 기말에 있죠. 우리 대손충당의 잔액인데 지금은 다 끌었으니까 보충액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회사 계상액을 가보시면 거기에 800 되겠습니다. 800밖에 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가지고 지금 일단 한도 초과액이 나올 것이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입금 조정해보죠. 나머지 요거죠. 요거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남아있는 잔액을 환입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먼저 결론이 마이너스 150이 돼야지 맞는 거라 했다, 그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의 기초잔액은 455만이잖아. 455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의 부인 누계액은요. 150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딱 입력하니까 뭐야? 결론적으로 요 금액이 마이너스 150이 확인이 됐죠.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세무조정을 들어갑니다. 다 했어요. 조정을 들어가서 여기 있죠. 요거는 자동적으로 뭐야? 밑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거는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근데 미리 해놨어요. 제가. 미리 해놨고, 미리 집어보면 되죠.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거는요. 요게 대손충당 한도초과액 있죠. 290만 원만큼만 여기 가서 대손충당 한도초과액 있죠. 대손충당금 치면요. 한도초과액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290 있죠. 요렇게, 그죠. 입력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무리 못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금방 맞추고, 이것도 대손금 보고 찝어 먹으면요. 한도초과액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6점 중에 한 3점 가까이는 맞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대손충당금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또 그렇다고 기본 점수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죠? 그 조정 맹세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출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있죠. 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 딱 정확하게 뭐예요? 우리 레벨 2 정도의 중급 난이도의 대손충당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실제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기 됐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부분 쪽에서 290만 원 이렇게 해서 주고 150하고 이거 했던 걸 다 했으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레벨 2부터 요 문제부터 이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되는지. 자, 81회차에 있죠.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해봐라.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요거 찾고 1%라고 하면요, 설정률 자체가 맥수 규정이잖아요. 대손실, 이거 왜 1%인지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세무상 채권 잔액에서 우리 한도를 구할 때 있죠. 한도를 읽어보잖아요. 채권 잔액에서 설정률 이렇게 곱한 금액을 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법상 채권 잔액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채권 잔액에서 유보 같은 거 마이너스 플러스 유보는 다 하고, 그죠? 설정 제외 채권 있죠. 설정 제외 채권은 뭡니까? 뺀 나머지가 뭡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죠. 세무상 채권 잔액이 된다는 것이고, 설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맥스 규정이죠. 맥스가 두 개 중에 하나, 1%하고 뭐야? 대손 실정률 중에서 뭔가? 실정률 중에서, 비율 중에서 큰 놈을, 그러니까 얘란 말은 뭐예요? 1%란 말은. 그러니까 이걸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1%란 말은 대손 실정률을 구하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볼게요. 대손 실정률이 얼마란 말이에요? 1%잖아요. 얘가 1%래요. 1%와 1% 중에 큰 거니까 1%를 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손 실정률이 0.5%라면 어떻게 됩니까? 대손 실정률이 0.5%라고 하면요, 큰 놈이니까 얘를 하라는 말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먼저 챙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으면, 그죠? 별로 손이 안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1%란 말이 없으면. 그러면 머릿속에 대손 실정률을 내가 구해야 되고, 그러면 구해서 만약 1%보다 크다고 하면, 만약에 얘가 2%라면요, 얘가 만약 2%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손 실정률. 그럼 맥스 규정이니까 얘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얘를 딱 판단해서 대손 실정률을 구할 거냐 말 거냐를 먼저 딱 그저 마음을 가지고 해보고, 만약에 이런 말이 없는데 대손 실정률을 구하라고 하면요, 봐도 내가 대손 실정률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느낌 들죠. 그럼 그걸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서 나오면서 뭡니까? 정기 부인액 추인하고 대손금 하나 날려가지고 그거는 맞추고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이 없고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면 난이도 중이지 상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바로 뭡니까? 내가 세무조정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다 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뭘 봅니까? 정기 부인액을 한도초과액을 찾아보자. 한도초과액이지 대손금을 찾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도초과액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뭐야? 뭐지? 한도초과액 되겠습니까? 빼시면. 요 금액부터 먼저 1순위 뭡니까? 세무조정을 해먹고 스타트 한다.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확인했을 때 반드시 마이너스 120이 되도록 딱 확인이 된다. 그럼 맞았다는 걸 딱 확인이 되죠. 그럼 분석을 해볼게요. 뭐든지 딱 보면. 그러면 제일 먼저 요걸 딱 했다고 하면 먼저 채권의 대손금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대손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얘도 이렇게 되네요. 300인데. 그죠? 300이구나. 근데 지금 단계에 없어졌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0이었다. 그죠? 보충할 금액이 없다는 건데, 읽어보니까 1월 23일하고 뭔가 6월 10일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것도 그 관계된 문제입니다. 아마 제가 그 문제를 만들고 얘기가 빠져가지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보완한 건데 한번 해볼게요. 지금 300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대손충당금 상회한 거. 그러면 시차적으로 1월 24일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됐다면 두 건이잖아요. 두 건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그럼 1월 23일 날 일반 존폐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근데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1월 23일 날 소멸시에 완성된 외상매출금 100만 원 있었어요. 그럼 여기 300이 있으니까 우선 끌어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첫 번째 볼게요. 외상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대손충을 할게요. 대손충으로 100만 원 끌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잔액이 200이 남잖아요. 6월 12일 날은 뭐예요? 10일 날, 이거,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했죠. 그러면 대손을 확정했죠. 그러면, 오케이. 중소기업 외상 매출금이 400 있다, 이거죠.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부도가 났으면 만약 부도 발생일 날 그죠 전부 다 감액했다면요 대손해 개철했다면 다 부인하죠. 근데 얘는 지금 6개월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대손이 확정됐다 만족하죠. 근데 부도는 무조건 1,000을 넘겨야 된다. 그래서 논점이 딱 어디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1,000원까지는 안 되는데 1,000원 부인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방금 앞선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 문제는 이건 아예 대손이 확정이 안 되는데 지멋대로 끊었으니까 다 부인했지만